뉴저지주 전체 21개 카운티 중 17개 카운티에서 오는 9월부터 수도 요금이 4.7% 인상될 전망입니다. 오는 10월부터 뉴저지주의 휘발유세가 갤런당 1센트 인하됩니다. 오늘 기준 뉴저지주의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3.93달러입니다. 지난 2020년 900만 달러의 금융사기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뉴저지 한인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은행들이 늦은 밤 ATM 장소를 아지트로 삼는 노숙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야간 운영 시간을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의 여파로 양육비까지 올랐습니다. 미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 입학 전까지 키우는데 31만여 달러가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정부의 노력에도 시 전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도 회사인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가 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에섹스, 패세이크, 미들섹스 등 17개 중남부 카운티의 67만여 명의 주민의 수도 요금 인상 부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최대 수돗물 공급업체인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오는 9월부터 수도 요금을 평균 4.7% 인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 소비자의 한 달 평균 수돗물 사용량인 5,520갤런을 쓰는 고객의 경우 월 2.93달러에서 최대 3.74달러까지 더 내게 됩니다.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애틀랜틱, 벌링턴, 캠든, 케이프메이, 에섹스, 글로체스터, 헌터든, 머서, 미들섹스, 맘머스, 모리스, 오션, 퍼세이크, 살렘, 소머셋, 유니언, 워렌 등 주 전체 21개 카운티 중 북부를 제외한 17개 카운티에 약 66만 명의 상수도 고객과 5만 명의 하수도 고객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최근 진행된 기반시설 개선 공사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워터는 최근 수년 사이 주요 수도관 파열, 납성분 함유 수도관 문제 등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 등으로 9억 8,5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3억 5천만 달러에서 4억 달러를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워터의 마크 맥도너 대표는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전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10월부터 뉴저지주의 휘발유세가 갤런당 1센트 인하됩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발효된 주법에 따라 매년 휘발유세를 조정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주 재무국 발표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뉴저지주의 휘발유세가 갤런당 42.4센트에서 41.4센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디젤 주유에 대한 세금도 지난해 49.4센트에서 48.4센트로 내려갑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6년 발효된 주법에 따라 매년 지난 1년간의 휘발유 사용량과 앞으로의 수요 예측 등을 기준으로 휘발유세를 조정해 적용하고 있는데 주 재무국은 2021년, 2022년 회계연도의 휘발유 소비가 예상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2022년, 2023년 회계연도의 휘발유 소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평균 휘발유 값이 급등했음에도 지난 12개월 동안 휘발유 소비는 증가한 것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뉴저지는 현재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57.6센트, 캘리포니아 53.9센트,
워싱턴 49.4센트 등에 이어 휘발유세가 가장 높은 주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현재 뉴저지의 일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93센트입니다. 이는 1년 전 3달러 19센트에서 약 1달러를 하회한 수준으로 오른 것이며 현재 미국 전체 평균 휘발유 값인 갤런당 3달러 84센트보다 약 10센트 높은 것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주 전체 평균 휘발유 값은 4달러 12센트로 미 동부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70일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이 하향세가 올해 말까지 계속될 거라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보통 가을과 겨울에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포함해 바이든 정부가 비축유 방출을 11월에 종료 예정이라는 점, 유럽이 12월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점 모두 석유 공급을 줄여 가격을 높이고 결국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지난 2020년 무려 900만 달러 규모의 PPP 대출 사기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뉴저지 한인 변호사 최재호 씨가 정식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클리프사이드 파크에 거주하고 폴리에서 근무했던 최 씨는 3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불법 대출을 받고 금융사기와 돈 세탁 등 4건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법률 저널에 따르면 지난 25일 연방법원 뉴저지법은 900만 달러 규모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불법 대출과 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공판을 앞두고 있던 최재호 변호사가 사망함에 따라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사망 이유나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검찰 또한 사망 경위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최재호 씨의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크에 거주했던 48세 최재호 변호사는 파산 전문 변호사로 뉴저지 포트리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20년 4월 3개의 교육 서비스 관련 유령 회사를 만들어 불법으로 약 900만 달러 규모의 PPP 대출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같은 달 15일 금융사기, 사문서 조작, 돈 세탁,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최재호 변호사는 수백 명의 직원과 계약자가 있는 것으로 은행 거래와 세금 납부 기록을 위조해 엉터리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한 사람의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각각 300만 달러씩 3건의 PPP 대출을 신청했으며 뉴저지 크레스킬에 있는 100만 달러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고 부인 명의로 260만 달러를 아마존과 테슬라, 애플 등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선 2019년 2월 PPP 대출 사기에 이용했던 세계 법인 명의로 고리의 일수 전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아 줄줄이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정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 ATM 장소는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또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노숙자들이 선호하는 곳인데요. 뉴욕시 전역의 은행들이 노숙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밤늦은 시간 ATM기 운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체이스, 시티내셔널뱅크, 시티즌스 은행 등은 빠르면 밤 10시나 11시부터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ATM 장소에 머물고 화장실처럼 용변을 보아 고객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출입하기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원을 밝히길 거부했던 한 ATM 기술자는 이곳에선 밤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며 암묵적으로 노숙자들의 행태를 시사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ATM 장소를 정기적으로 폐쇄시켰습니다. 관계자들은 ATM 장소가 노숙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체이스 대변인은 지역사회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ATM 운영시간 조정이 유동적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다시 24시간으로 개장하더라도 일부 지점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일부 은행은 경비원이 새벽에도 현관에 앉아있도록 고용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지만 자사은행의 카드를 소지한 노숙자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 은행들은 뉴욕 경찰국이 ATM 장소에 머무는 노숙자들을 퇴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뉴욕 경찰관 2명이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 소재한 시티뱅크에서 노숙자에게 공격을 당한 이후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 지역과 한인들이 밀집 거주한 퀸즈 머레이힐, 서튼 플레이스 일대에 있는 은행들에게 야간 운영 금지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일대 은행들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ATM 운영을 폐쇄했으며 더 많은 은행들이 이 야간 운영 시간 축소 행렬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 입학 전까지 키우는데 4억 원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당한 액수인데요.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이 양육비 부담을 극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40년 내 최악의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 같은 계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산층 부부가 2015년생 자녀를 만 17살까지 키우는데 총 31만 605달러, 한화로 약 4억 원이 들어갑니다. 즉 연간 18,271달러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셈인데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강타하기 전인 팬데믹 이전보다 9% 이상 오른 것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 농무부의 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연구소가 포함한 자녀 양육비 요소는 주거, 식량, 의류, 의료비 등 필수 비용과 유년기에 소요되는 기저귀값, 사교육 비용, 스포츠 용품비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학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분야 전문가는 이번 연구는 사람들이 자녀 계획을 세울 때 약간의 절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량 비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월 대비 8.5%를 기록했고 같은 달 주택 가격 중간값은 40만 3,800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8% 올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식료품 가격은 13.1% 상승해 1979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보였는데 계란은 지난해보다 38%, 닭고기 17.6%, 우유 15.6% 등 각각 상승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가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한 비전 제로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뉴욕시 교통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8월을 포함해 2022년에 나머지 4달을 감안하면 연간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인 292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될 전망입니다. 올해 1월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명이었지만 6월에 19명, 지난달엔 1월의 2배인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원인으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7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행자 62명, 자전거 운전자 12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 중엔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65세 이상 노인군과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젊은 층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과속 및 신호 위반 단속을 강화할 것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였고 특히 2014년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비전 제로가 시행된 이후 뉴욕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수치는 다시 증가했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5년간 예산 9억 달러를 배정해 건널목 안전보강과 자전거 전용차로 개선 등에 쓰기로 했고 지난 1일부터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황도 비슷합니다. 작년 뉴저지주 전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9명으로 14년 만에 최다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엔 보행자 220명과 자전거 이용자 26명으로 35%나 차지해 30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는데 주 교통국은 교통사고 사망 원인으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 모두에 주의가 산만해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늘어나면서 백인이 소수계로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입대에서는
지난해 가을학기 신입생 가운데 35%가 아시안으로 백인 20%보다 많았습니다. 또 코넬대는 신입생 중 57.7%가, 에머스트 칼리지는 50.2%가 유색인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설리반 카운티 하수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뉴욕주 하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라클랜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뉴욕시 등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뉴욕시 전체 5세 미만 영유아 가운데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3회까지 마친 비율은 86.2%로 나머지 14%가량이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내달 6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비대면 무료 전화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매달 첫 번째 화요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C 한인 동포회관, 뉴욕 한인회와 함께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개최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는 9월 상담도 전화로 진행합니다. 남창희, 크리스 김, 데니 김, 김형석, 최재은 변호사가 상담을 맡으며 상담 예약은 오는 9월 5일 오후 1시까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법률 상담 한라인 이메일 또는 833-525-2469로 전화해 1번을 누르거나 온라인 링크 상담서를 작성하면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광고를 포함하는 저가 요금제 가격을 월 7에서 9달러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28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요금제 가격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스탠더드 요금제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요금제의 광고 분량은 스트리밍 콘텐츠 1시간당 4분이고 광고는 콘텐츠 시작 전과 중간에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블룸버그는 시간당 10분에서 20분 광고를 보여주는 케이블 채널 등과 비교해 넷플릭스의 광고 분량은 훨씬 적은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이후 구독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형 광고 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